그날 밤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립니다. 제주도의 그 고급 펜션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남편이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워크숍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밤 어둠 속에서 제 몸을 탐하던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민정, 서울 강남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된 35세 여자죠. 남편, 준혁이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희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그랬죠. 여보, 이번 제주도 워크숍에 같이 가지 않을래? 준혁이가 갑자기 제안했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평소에는 사업 관련 모임에 저를 데려가지 않거든요. 갑자기 왜? 평소 같으면 혼자 갔잖아. 이번엔 다른 임원들, 부인들도 다 온다고 해서. 박 실장님, 부인도 오신대. 박 실장님은 준혁이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어요. 45세 정도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죠. 부인인 서연아 씨는 38세로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저를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좋아. 오랜만에 제주도 구경도 할 겸. 사실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건조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사이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제주도에 도착한 건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펜션은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서귀포 해안가에 위치한 독채 펜션으로 총 3개의 방이 있었죠. 메인 건물에 마스터룸이 하나, 그리고 별채에 2개의 방이 더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펜션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저절로 나왔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 창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저희가 메인룸을 쓰면 될까요? 준혁이가 다른 커플들에게 양보하듯 말했지만 사실 메인룸이 가장 좋은 방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바다뷰, 발코니까지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준혁이가 이번 워크숍 주최자잖아요. 박 실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 연아 씨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펜션 관리인도 인상적이었어요. 강태민이라고 하는 29세 남자였는데 전직 해병대 출신이라더군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민 씨가 짐을 옮겨주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연아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정 씨는 정말 부러워요. 아직 젊고 예쁘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친 말투였어요. 연아 씨도 충분히 젊으시잖아요. 3살 차이가 뭐 대수라고. 하하, 여자에게 3살이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특히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죠. 이런 식의 은근한 견제가 계속됐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응수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펜션 앞 테라스에서 바비큐로 했습니다. 태민 씨가 직접 고기를 구워줬는데 요리 솜씨가 상당하더라고요. 역시 군인 출신이라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제가 칭찬하자 태민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부대에서 자주 해봤거든요. 그때 연아 씨가 끼어들었죠. 민정 씨는 정말 사교성이 좋으시네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해요. 또 한 번의 가시 돋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났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남자들은 사업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저와 연아 씨는 따로 앉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민정 씨, 준혁 씨랑은 언제 아기 가질 계획이에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벌써 계획 중인데. 연아 씨의 말에 뭔가 자랑스러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보다 더 완벽한 부인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준혁이는 점점 더 많이 마셔댔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많다더니 오늘은 아예 자제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여보, 적당히 마셔. 제가 말렸지만 준혁이는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 박 실장님도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준혁이는 거의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준혁아, 오늘은 이 정도 하자. 박 실장님이 나서서 준혁이를 부축했어요.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가서 좀 쉬어. 결국 준혁이는 별채 중 하나로 들어갔어요. 태민 씨가 도와서 침대에 눕혔죠. 부인께서 옆에서 돌봐주시겠어요? 태민 씨가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렇게 취하면 밤새 깨지 않거든요. 저는 메인룸에서 잘게요. 사실 취한 준혁이 옆에서 자는 게 싫었어요. 술 냄새도 그렇고 코 고는 소리도 시끄러우니까요. 나머지 사람들과 좀 더 이야기하다가 11시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아 씨는 마지막까지 저를 견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민정 씨, 혼자 자시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전 원래 혼자 자는 걸 좋아해요. 메인룸으로 들어오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죠. 연아 씨의 견제가 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서 기분 전환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혁이가 저렇게 취해버려서 실망스럽긴 했죠. 침대에 누우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는 못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완전히 치지 않아서 방 안이 어둡지만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가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제 방 쪽으로 가까워지더라고요.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혁이가 술이 깨서 온 건가 싶었죠. 여보?
작은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체격이 꽤 큰 것 같았는데 준혁이보다는 더 크고 건장해 보였어요. 침대 옆까지 온 그 사람이 천천히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만 준혁이의 냄새와는 조금 달랐어요. 더 진하고 남성적인 향이었죠. 준혁아, 술 깨면서 왔어?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가쁜 것 같았죠. 그 사람이 제 옆에 눕더니 팔로 저를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평소보다 훨씬 넓고 단단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몸 같았어요. 오늘 많이 마셨네. 제가 중얼거리자 그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죠. 평소 준혁이보다 체온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손길이 제 몸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었죠. 준혁이는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타입이 아닌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좀 다르네? 제가 물어봤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다만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키스도 평소와 달랐어요. 혀는 좀 더 굴었고 저도 모르게 제 혀가 먼저 열어줬죠. 훨씬 거칠고 열정적이었죠. 준혁이는 원래 섬세한 편인데 오늘은 정말 야성적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달라진 건가 싶었어요.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속옷을 천천히 벗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손이 크고 거친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확실하지 않았죠. 오늘 정말 적극적이네.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대답은 여전히 없었어요. 다만 더 강렬한 키스로 응답했을 뿐이었죠. 속옷이 완전히 벗겨지자 그 사람의 손이 제 몸 곳곳을 애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혀끝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터치가 평소와 확실히 달랐습니다. 더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 놀라서 물어봤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죠. 대신 더욱 적극적으로 제 몸을 위 아래를 탐했습니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준혁이와의 관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자극이었죠. 이런 감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도 속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가슴과 복근이 만져지는데 평소보다 훨씬 단단하고 근육질이었어요. 체격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죠. 운동 많이 했나? 몸이 완전 달라졌네. 제가 감탄하며 말했지만 여전히 무언의 응답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관계가 시작되려는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평소와 달랐어요. 거기 크기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났죠. 순간 놀라서 몸이 움찔했어요. 이거 뭐야?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것이 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크기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거든요. 몸이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깊숙이 들어왔죠.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압박감이었습니다. 몸속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잠깐, 너무 급하잖아. 제가 말렸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되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자극이었죠. 각도도 달랐고 깊이도 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중얼거렸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계속되는 자극에 정신이 혼미해졌거든요. 그 사람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제 몸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능숙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숨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거칠었습니다. 가슴팍도 더 넓고 단단했고요. 모든 게 달랐는데 어둠 때문에 확실히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게 준혁이가 맞나 싶었어요. 체격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고 심지어 냄새까지 달랐거든요. 여보, 정말 너 맞아? 작은 소리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어요. 희미하게나마 그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분명 준혁이가 아니었어요. 어깨 폭이 훨씬 넓었고 키도 더 컸어요. 머리 모양도 달랐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놀라서 밀어내려 했지만 그 사람은 더 강하게 제압했어요. 양손목을 한 손으로 쉽게 붙잡으며 움직임을 봉쇄했죠. 안 돼요. 놓아주세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은 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였어요. 오히려 더욱 깊고 강하게 밀어넣으며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준혁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남자가 제 몸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포와 함께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현실을 직시했어요. 모르는 남자가 제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몸을 빼내려 했지만 그 남자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마치 바위 같았죠. 저항하면 할수록 더욱 깊숙이 박혀들어와 움직임을 봉쇄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간신히 소리를 냈지만 그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죠. 다리로 발버둥쳐봤지만 그 남자의 무릎이 제 다리 사이를 단단히 고정시켰어요. 완전히 속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두려웠어요. 특히 연아 씨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포와 거부감뿐이었는데 몸이 점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자의 움직임이 너무 정교했어요. 마치 제 몸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죠. 평소 자극받지 않던 부위들이 건드려지고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계속 거부했지만 몸은 점점 솔직해졌어요. 무의식 중에 허리가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움직임이 더 깊고 정확해졌습니다.
제 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자극하고 있었어요.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 해도 몸이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강렬한 자극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방 안 공기가 뜨겁고 습해졌어요. 두 사람의 땀과 채취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 남자의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어요. 제 귀에 직접 닿는 뜨거운 숨결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하, 하,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리를 내는 제 자신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죠. 그 남자는 제 반응에 더욱 자극받은 듯 움직임을 강화했어요. 리듬이 빨라지고 깊이도 더해졌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함이었죠. 준혁이와의 관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이런 걸 느끼면 안 되는데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여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머리로는 거부하고 있지만 몸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밑에 물이 고였어요. 그 남자가 각도를 조금 바꾸는 순간 전에 없던 강렬한 자극이 밀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몸이 크게 움찔했죠. 으아, 큰 소리가 나올 뻔해서 급하게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 반응을 놓치지 않고 같은 부위를 계속 자극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다리가 그 남자의 허리를 감쌌어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몸이 알아서 반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움직임이 더욱 정교해졌어요. 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 집중적으로 자극했죠.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십 분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오직 이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몸 전체가 하나의 감각기관이 된 것 같았어요. 피부의 모든 부분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생전 처음이었어요.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움직임이 더욱 급하고 거칠어졌어요. 안 돼. 이러면 정말 마지막 이성으로 저항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거든요. 그 남자가 마지막 힘을 주며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동시에 절정이 밀려왔죠. 아, 몸이 파르르 떨렸어요. 온몸이 경직되면서 강렬한 쾌감이 터져나왔고 밑에서 물이 터져나왔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준의 오르가즘이었습니다. 정신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 남자도 동시에 절정에 도달한 것 같았어요. 뜨거운 것이 몸속 깊이 퍼지는 느낌이었죠.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숨을 고르며 가만히 있었어요. 방은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서히 현실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강렬한 감각들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죄책감이 밀려들었죠. 그 남자는 천천히 몸을 빼며 일어났어요. 아무 말 없이 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가슴과 밑에를 가렸어요. 서서히 현실감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달빛이 더 밝아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민 씨였습니다. 펜션 관리인 강태민이 제 침대에 있었던 거예요.
29세의 전직 특수부대 출인 이 저와 관계를 가진 거였죠. 왜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태민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차분하게 옷을 입더니 문 쪽으로 향했죠. 잠깐 설명을 해야죠. 제가 소리쳤지만 태민 씨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저 혼자 방에 남겨졌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생생한 감각이 모든 게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움과 혼란, 그리고 묘한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이런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죠. 머리는 엉망이었고 목과 어깨에는 붉은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준혁이가 보면 어떻게 할지 걱정되었어요. 스카프로 가리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샤워를 하면서 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가 분출해 놓은 걸 따가냈어요. 허리 부근에 손자국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민 씨가 얼마나 강하게 잡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몸속도 아팠어요. 준혁이와의 관계 후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죠. 더 깊고 묵직한 느낌이었어요.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방금 전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태민 씨의 거친 손길, 뜨거운 숨소리, 그리고 그 강렬했던 감각들까지. 왜 태민 씨가 제 방에 들어온 걸까요? 처음부터 노린 건가요? 아니면 우연한 실수였을까요? 모든 게 미스터리였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걷잠을 잤어요. 하지만 곧 깨어났죠. 몸이 묵직하고 여전히 아팠거든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와 보니 펜션이 조용했어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는 것 같았죠. 화장실 가는 길에 태민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태연하게 청소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사했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예. 잠이 안 와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 씨는 제 반응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 질문에 온몸이 다시 떨렸어요. 분명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예, 예.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7시쯤 준혁이가 일어났어요. 숙취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죠. 어제 많이 마셨나 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준혁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컨디션 어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잠을 잘 못 잤어. 거짓말은 아니었죠. 정말 잠을 못 잤으니까요.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태민 씨가 나타났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태민 씨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죠. 예, 괜찮아요. 간신히 대답했어요. 다른 부부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연화 씨는 여전히 저를
견제하는 시선이었지만 어젯밤 일을 알 리는 없었죠. 민정 씨, 얼굴이 좀 이상해요. 혹시 아프세요? 연아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아, 혼자 자셔서 그런가 봐요. 역시 부부는 같이 자야 해요. 연아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준혁이와 같이 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태민 씨를 의식했어요.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일을 보고 있었죠.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펜션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태민 씨가 짐을 차로 옮겨주면서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죠. 나중에 차 안에서 몰래 봤는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가 어젯밤이 꿈만 같았어요. 온몸이 또다시 떨렸어요.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 쪽지가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준혁이는 숙취 때문에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죠. 태민 씨와의 그 밤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강렬한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혁이와의 관계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태민 씨는 마치 제 몸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태민 씨의 거친 손길과 뜨거운 숨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준혁이와 관계를 가져도 자꾸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태민 씨의 쪽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가끔 꺼내서 보곤 했어요. 어젯밤이 꿈만 같았어요. 그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꿈 같은 밤이었죠. 무섭고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렬했던,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웠던 기억보다는 그 감각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태민 씨의 단단한 몸, 뜨거운 체온, 그리고 그 야성적인 움직임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태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만나실 수 있나요? 손이 떨렸어요.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비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준혁이는 아직도 모르죠.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주도 펜션에서의 그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과 그 후에 제가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버렸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감각들이 되살아날 때가 있어요. 특히 태민 씨와 만날 때면 더욱 그렇죠. 그 강렬했던 첫날 밤의 기억이 현재의 모든 것과 비교되어 버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 따뜻한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